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수출을 해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초급형 수출 형태고요. 첨단 전력을 수출을 할 수 있는 날이 언제쯤 올까는 저도 굉장히 바라지만 당분간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노력은 해야죠. 물론 이런 정도로 그나마 이 정도로 딛고선 나라는 전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엄연한 현실이 우리가 수출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매를 하는 무기체와 동급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의 대부분의 첨단 전력은 무기 구매에 의존하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컨벤셔널이라고 표현을 하죠. 재래적인. 물론 요즘 이 K9 자주포나 탱크에도 상당히 첨단 기술이 센서라든지 들어가긴 합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논쟁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전으로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될 거냐 과연 이런 얘기의 의문들 그런 거를 좀 해소하기가 쉽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국가로 무기 수출을 어디가 많이 하냐 어디가 많이 도입을 하나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무기를 생산하는 거는 방산 기업들이죠. 그죠? 디펜스 컴퍼니인데요. 이 디펜스 컴퍼니가 그렇게 골고루 다른 산업 분야처럼 쭉 책에 1, 2, 3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승자독식 역시 그 인더스트리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100대 방산 기업의 리스트가 매년 쭉 발표가 됩니다. 그럼 보면은 세계 10대 상위 10대가 전체의 한 60%의 무기 생산과 수출을 독점합니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50대 기업이 전 세계 무기 생산과 수출의 90%를 차지합니다. 이런 인더스트리는 참 보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상위 5개 나라가 USA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락히드 마틴, 레이션, 보잉, 노스루크만, GD. 저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무슨 무기를 만들고 이런 거에 한 반나절씩 쓸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하여튼 저 정도 리스트를 보시고요. 이미 지난 한 5, 60년 동안 엄청난 M&A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방산 마켓의 주요 방산 기업들은 수많은 M&A를 한 결과 여기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는 노스루크루만 저기 보잉 다 굉장히 많은 그 기업들이 이렇게 합쳐진 결과였고요. 유럽의 탈레스라든지 이런 데도 역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방산 마켓이라는 게 규모의 경제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는 퀘스천입니다. 이게 좀 상당히 고민스러운 지점 중에 하나고요. 요게 이제 최근에 전 세계 100대 방산 기업의 리스트를 제가 일부 캡처를 했습니다. 보시면 위에 1위에서부터 5위까지 박스로 옆에 들어가 있는 1위 락히드 마틴 쭉 해가지고 USA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차이나, UK, 차이나. 굉장히 이제 차이나가 발군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은 아실 거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한국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조금씩 올라오기는 하는데요. 한국이 이제 한화 3개를 다 합쳐서 30위. 이번에 한화 오션이 생겼으니까 조금 더 치고 올라올 가능성은 있긴 있습니다. 카이가 59위, LIG가 62위, 로템은 100위쯤 됩니다. 전 세계 100대 기업 안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방산 기업이 딱 4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것도 30위, 50위, 60, 70위, 98위 이 정도니까 아마 여러분 여기 다 산업계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락히드 마틴이 한 해에 파는 레비뉴, 매출이 우리로 따지면 90조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는 방산 전용도라 그래서 그 전체 생산량이나 생산비, 그러니까 매출액 중에서 방산, 밀리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95, 6%, 심지어는 98%입니다. 그러니까 락히드 마틴은 방산 기업이고요. 보잉은 좀 다르죠. 보잉은 여러분 다 아시기 상업기 이런 여객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 전용도가 한 30% 내외입니다. 그래서
규모로 보면 보이기 더 크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방산회사 락히드 마틴 1년의 매출액이 90조 정도, 거의 100조. 우리나라 국방비 1년에 57조.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기업이 물론 이제 뭐 삼성전자가 뭐 200조, 300조를 가고 있고 뭐 일반 민수 인더스트리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 정도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방산 기업의 매출은 어느 정도 될까? 뒤에 잠깐 나오는데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아까 32 뭐 이렇게 나왔죠? 한 2조에서 3조 정도 각 기업당. 그럼 다 합하면 어느 정도 될까? 10조가 될까 말까? 참 미국 간단히 국방 예산이 8,167억 불이니까요. 우리로 따지면은 어느 정도 되나요? 1,000조 정도 되나요? 그죠? 예, 1,000조. 1년에 쓰는 예산이 1,000조죠. 아까 전 세계 한 2,000 몇백 조 중에서 40%를 차지했으니까 얼추 나오죠. 그죠? 1년에 국방비만 1,000조를 쓰고 있고요. 병력은 340만 명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규군은 100만 명에서 120만 명 이내입니다. 나머지는 다 주방위군이나 상비군 아님 예비군입니다. 이 친구들은 주둔지가 4,800사이트 우리나라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평택부터 해가지고 162억 국가의 원정을 나가 있습니다. 아직 현재 여전히 이 지구를 제패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국방 정부 예산과 국방 예산의 비중인데요. 미국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물론 이제 주정부 예산이 있고 또 우리랑은 예산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1대1 비교를 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예산 구조는 아예 페더럴 가버먼트 자체의 예산 구조가 아시는 분 알 겁니다. 국방과 비국방으로만 나눕니다. 디펜스와 넌 디펜스. 그러면 디펜스가 얼마냐? 절반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다 때려넣고 넌 디펜스가 우리가 하고 있는 환경 무슨 뭐뭐뭐뭐 물론 이제 주정부에서 쓰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건 페더럴이기 때문에 국방이나 이런 것들의 영역들의 비중이 물론 높기는 하지만 국가의 어쨌든 연방 정부의 예산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랑은 아예 근본적으로 좀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점점 지금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당연히 볼 거고 뭐 최근 국방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근데 그 중에서 조금 뭐 여러 가지 그 예산 포션이 하나하나 다 이슈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 R&D의 비중을 보면 예산 비중 안에서 R&D가 차지하는 국방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예 국가 R&D에 대한 예산 비중이 디펜스와 넌 디펜스가 절반 정도 되죠. 저게 조금 더 국방비를 많이 쓰는 때에는 우리 박 교수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체 국가 R&D 중에 국방 R&D가 60에서 70%를 차지하는 때도 있었고 지금은 넌 디펜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디펜스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NIH 같은데 여러분 아시고 계시는 보건 거기에도 디펜스 용도로 쓰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개발했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도 디펜스 예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이런 예산들도 어떤 때는 넌 디펜스로 잡거든요. 그것까지 잡아버리면 실제로 넌 디펜스가 아닌 디펜스로 잡히는 게 심지어 70% 이상을 상회한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디펜스를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좀 섞어서 했기 때문에 조금씩 좀 시간을 뒤에는 좀 절약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도표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640조 2023년 중에 보건복지 고용 비용이 226조고 점점 더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비 예산 비중은 8에서 9% 정도입니다. 그 정도고요. 그다음에 국방비 안에서 뭐 방위력 개선비라 그래서 주로 방위사업청이 집행하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뭐 사고 하는데 사는 게 한 3분의 1. 나머지는 병력 운영비가 한 40%인데요. 이거는 선진국 중에서는 병력 운영비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선진국은 보통 30% 내외 정도를 병력 유지비로 쓰고, 그러니까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 우리는 좀 그런 편이고요. R&D 비중이 굉장히 높아는 가고 있지만 뭐 미국하고 비교할 수는 없고요. 미국 아까 1,000조 중에서 뭐 1년에 쓰는 R&D 비중이 이제 나올 거예요. 뒤에 한 200조 정도 쓰고, 그러니까 한 180조 정도를 R&D에 쓰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방비의 한 4배 정도를
연구 개발에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순 비교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